안녕하세요. 저는 빅테스트팀 요모조모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명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첫 순서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 안 떨고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개요와 현재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대한 설명과 현재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도입된 해결 방안과 그에 따른 이점,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도와 데이터 모델링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픽미, 세 번째 중간 지점 찾기. 이러한 키워드를 토대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소모임을 제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모임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모임에도 초점을 맞추어 중간지점 찾기 기능 및 일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모임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팀원이 맡은 구현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대적 상황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를 보시면 소모임 기능을 제공하는 동호회 어플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지역별, 관심사별, 새로운 인연과 만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기사를 더 확인해 보면 지역 기반 플랫폼의 인기가 몇 달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기반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모임, 픽미, 중간지점 찾기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대중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모임 어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문제점은 우선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온라인 만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오프라인 모임의 서비스에 취약한 점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점이라는 것은 서비스 내부에서 일정 관리 및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과 저희 서비스의 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누구나 제한 없이 관심 지역을 기반으로 모임 생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대중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모임을 생성하기 때문에 본인 동네에 대한 모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멤버 간 중간 지점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어플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과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접속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HTTP 프로토콜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웹 서버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정적 자원을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동적 자원 같은 경우 자바 버추얼 머신이 스프링부트를 실행하고 스프링부트에 내장된 톰캣 서버에 웹 컨테이너의 요청이 들어오고 웹 컨테이너는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요청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 후 IOC 컨테이너가 의존 객체를 자동으로 주입하게 해줍니다.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은 인터셉터를 실행함으로써 로그인 관련 정보를 가져오고 컨트롤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 자바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밸류 오브젝트에 담게 됩니다. 그 후 서비스 객체를 상속받은 디폴트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고 디폴트 서비스는 DAO 인터페이스로 호출하게 되는데 이 DAO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현 클래스가 생성됩니다. 그 후 XML이 JDBC 드라이버를 통해 SQL 문법에 맞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API로는 카카오맵, 스와이퍼, 풀캘린더,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로그인, 부트스트랩, 스윗 얼럿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구성한 데이터 모델링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관련 ERD, 그룹 생성 관련 ERD, 그룹 멤버와 그룹 가입 관련 ERD, 그룹 게시판 관련 ERD, 그룹 회계와 일정 관련 ERD,
중간 지점 관련 ERD, 핑미 관련 ERD, 마이페이지 관련 ERD, 고객센터 관련 ERD, 관리자 그룹 관련 ERD, 관리자 공지사항 관련 ERD,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각 팀원별로 구현한 기능에 대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연할 부분은 메인 페이지, 모임 가입 승인 관리, 중간 지점 찾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는 비회원인 경우와 회원인 경우 메인 페이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회원인 경우 설명을 드리고 회원인 경우 추가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 상단에 헤더 부분을 보시면 카테고리를 통해 저희 서비스의 키워드인 소모임, 중간 지점 찾기, 핑리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었고,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마이 페이지와 고객센터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을 보시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가능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섹션 첫 번째를 보시면 슬라이더를 통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소모임, 중간 지점 찾기, 그리고 핑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섹션 두 번째를 보시면 현재 저희 서비스에 존재하는 모임 리스트들이 랜덤으로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세로 고침을 통해 여러 가지 모임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텐츠 섹션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중간 지점 찾기를 통해 현재 사용자들이 찾고 있는 장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소를 키워드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맞지? 두 번째 카페에 관한 정보, 세 번째 싼 주유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장소는 카카오 API를 통해 링크를 연결해 두어서 장소에 대한 정보 또한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을 통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 경우 제가 가입된 모임 리스트를 추가함으로써 가입된 모임에 대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엔 모임 가입 신청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신청은 모임장과 일반 회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 화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모임장 화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모임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의 화면입니다. 먼저 일반 회원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모임에 대해 가입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원할 때는 인사말을 적어주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의 가입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임장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임장 화면에서 신청 메시지가 오게 되고 메시지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서 현재 본인 모임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회원이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임장에게 전송된 메시지 또한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임장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모임장이 수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회원은 본인의 모임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중간지점 찾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점 찾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화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임 내부에 일정을 통해 중간지점 찾기 서비스를 모임 멤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모임 내부에서 모임 멤버들에게 본인의 위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임장은 멤버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모임에 가입된 회원들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를 누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멤버들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위치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컴퓨터에서 하다 보니까 구글 크롬에 의해 자동 로그인 됐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로 다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여기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미 위치를 저장한 멤버를 뜻합니다. 이제 본인의 위치를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의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또 모임장 또한 장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소 입력이 완료가 되면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중간 지점에 마크가 찍히게 되고, 이제 카테고리를 통해 최종 장소 후보 리스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장소로 선정이 되면 카카오 API를 통해 최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임장은 최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멤버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일반 회원 또한 최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메인 페이지 모임 가입 신청 중간 지점 찾기에 대한 시연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님이 나오셔서 발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 마이크 안 들고 해도 되나요? 응? 마이크 안 들고 해도 되나요? 아, 저도 가져야 마이크 들고 하는 거 맞지? 그거 들어도 돼, 그거. 그 손이 길어, 마이크. 들고. 먼저 일반 로그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틀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되고요. 올바른 접근일 경우에만 로그인이 됩니다. 회원가입 역시도 유효한 데이터만을 입력받기 위한 밸리데이션 진행 중인 건데요. 잘못된 정보들은 거의 걸러지고, 지금처럼 허용된 데이터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해서 로그인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카카오로 로그인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API 창이 뜨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반 로그인을 그 해당 아이디로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될 거고요. 또 동시에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역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구글로 이번에는 회원가입부터 시작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이디가 바뀌어 있고요. 네, 지금 저 회원가입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메일 번호 찾기고요. 해당 이메일이 이미 있는 경우에 그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이 되고 메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된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로그인을 시도하면 역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에 관리자 로그인인데요. 애초에 로그인 페이지가 다르고 허용되는 회원의 케이스가 달라서 이렇게 아까 접속 가능했던 유저 번호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되지 않고 저희가 미리 설정한 관리자 계정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문의 내역 확인을 하겠는데요. 지금처럼 답변이 없는 상태였다가 해당하는 답변을 적고 댓글을 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관리자 페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회원관리 페이지, 모임관리, 신고내역관리, 문의내역관리, 공지사항, 자중하는 질문 이렇게 총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회원관리 페이지는 이렇게 각각의 정보들을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검색하고 싶은 이름이나 모임의 경우에는 모임명을 검색하면 해당하는 그 단어가 존재하는 컨텐츠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고 정책에 의한 것인데요. 신고를 받은 횟수 그리고 그것이 경고로 확정된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제재 상태가 활성화가 되면서 접근이 불가하게 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연하는 이게 되고 3개째가 되었을 때 경고창은 처리 완료로 변하게 되고요. 처리 완료가 됐다는 뜻은 회원 관리로 넘어가 보면 제재 상태가 변한 상태로 보여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관리자에서만 작성 가능한 공지사, FAQ, 문의 내역 관리 부분의 작성 부분입니다. 다음처럼 각각의 게시물을 등록하고 작성된 게시물을 지우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의 내역 관리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우면 이제 아예 새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메시지로 변하고 이후에 작성된 내용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효섭님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요모조모 고객센터는 카테고리에서 링크를 통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고객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방금 전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작성했던 자주 하는 질문과 공지사항의 리스트들이 출력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주 하는 질문 카테고리로 넘어가
질문의 전체 리스트가 출력되고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부분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유형과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공지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이 출력되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인데 회원가입, 로그인과 같은 기능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는 일반 사용자는 목록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고 수정, 삭제, 등록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에서는 제목과 문의 내용, 문의 날짜가 화면에 출력되고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의 유형을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면 목록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문의 번호와 날짜, 유형, 제목과 내용 출력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상준님 나와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TS 소모임 부분 발표를 맡은 이상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임 부분에서 모임에 대한 개설 부분과 개설한 모임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모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게시판 부분과 사진첩, 그리고 멤버, 그리고 이제 모임 정보 수정, 저가 잘 안 보이시죠? 모임 정보 수정에 대한 부분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 리스트 부분 한번 보시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모임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모임 생성일, 그리고 설정 인원, 그리고 가입된 현재 인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지역 선택하시고 분부 선택까지 한 다음에 모임에 대한 카테고리까지 선택을 해서 조금 원하는 정보를 추려서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모임 개설하는 부분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모임 이름 먼저 설정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 이어서 쭉쭉쭉 설정해 주신 다음에 현재 카테고리는 교육 쪽, 그리고 지역은 서울시 중남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그 선택까지 완료를 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 모임 목록이 한번 뜨게 되고요. 모임 리스트 쪽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역 어디라고 했죠? 서울의 중남부였죠? 서울 중남부, 그리고 카테고리 보시면 아까 교육이었어요. 교육 카테고리에 원하는 저희가 설정했던 것과 똑같이 바로 가지고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 생성된 모임으로 다른 아이디로 한번 가입을 해볼 건데 다른 창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미리 로그인을 해놓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성된 이 모임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모임인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야 모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임 장께서 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만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못 보셨던 질문 등록하는 부분 먼저 한번 보시고 갈게요. 네, 지금 이게 모임장의 아이디죠. 왼쪽 화면이. 지금 이제 신청서 등록 사항이 아무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래 관리 부분에서 질문 1, 질문 2 이렇게 두 가지 등록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위쪽에 등록이 되었고 오른쪽 화면에도 세로 고침을 한 뒤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 화면에서 한번 질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1을 여러 개 달아보고 2를 여러 개 달아볼게요. 오른쪽 화면에서 수정이 되고요. 왼쪽 화면에서 질문 3, 4, 5 총 5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총 5개 달렸고요. 질문은 총 5개 달려 있게끔 설정을 해서 추가로 달려고 하면 이렇게 막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쭈르륵 단 다음 신청을 하고 나면 네, 아까 보셨듯이 승인 모임 중에 화면이 나오고 모임 장에게 알림 메시지가 오고 아까 보셨던 화면이니까 바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을 하고 나면 네, 모임 목록이 추가가 되었고 목록의 멤버 부분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준 씨였네요. 네, 이번엔 내가 가입한 모임에서 바로 한번 탈퇴를 해볼 거예요. 모임 정보 수정해서 탈퇴하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탈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빠졌고요. 모임 장애 아이디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멤버를 확인해 보면은 탈퇴가 정상적으로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모임 장애 아이디로 만들어진 모임을 삭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어서 모임 내부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모임 내부의 게시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로그인 아웃을 한번 해볼 텐데 가입된 멤버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로그 아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튕기게 되고요. 지금 한번 모임 장 말고 일반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입장을 해볼게요. 네. 아주 조금 안 보이시겠지만 박민규 씨 아이디로 로그인된 걸 표시를 해놨고요. 게시글 작성이라는 게시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게시글 작성이라는 글씨를 작성하고 입력을 했고 게시글 작성됐습니다. 댓글 작성이라는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댓글이 작성되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달아놓은 게시글과 댓글에 한해서는 이렇게 수정이랑 삭제 버튼이 달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서 댓글을 먼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댓글 수정이라고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댓글이 수정되었고 마찬가지로 게시글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네, 게시글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게시글은 이제 최근에 달린 것과 오래된 것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았고요. 게시글을 한번 삭제하고 댓글을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게시글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셨던 빨간 버튼은 저희 신고 기능인데 모든 댓글이나 게시글, 모임, 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혹시나 부적절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달렸을 때 모임장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신고 버튼을 마련했고 댓글 신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모임 장애 아이디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모임장애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었고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모임장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삭제 버튼이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 노출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댓글도 전부 다 삭제를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임장애 바로바로 반응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게시를 삭제할 수 있겠죠? 게시글도 삭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사진 쪽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업로드된 사진을 클릭했을 때 좀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저희가 일단 구현을 해봤고요. 멤버 같은 경우도 현재 멤버 수의 수와 그리고 어떤 멤버가 어떤 회원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리고 멤버에 대한 신고도 이 화면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회원 탈퇴하는 기능, 모임 삭제하는 기능, 그리고 아까 못 보셨던 모임에 대한 신고 기능까지 마치고 모임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현한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심리 게시판은 회원이 가입한 모임을 찾는 게시판입니다. 요모조모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회원은 게시글을 읽을 수 있지만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징, 셀렉트, 검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시글은 10개씩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상단에 시도별, 분구별,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글을 모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통해 필요한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가능한 범위는 제목, 게시글의 내용, 작성자의 이름입니다. 지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체 게시글 중에 검색이 되고, 지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지역에 맞게 검색이 됩니다. 요모조모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그 등록 버튼을 눌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 지역, 관심 활동을 정해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 부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을 핑미 게시판에 게시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으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초대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이 뜨며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에게 초대장이 전송되도록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초대를 보내는 사람은 제목과 모임을 선택한 후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초대하기가 완료됩니다. 보낸 초대장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확인될 때는 초대장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이 읽음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낸 초대장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헤더 부분의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받은 초대장의 개수가 배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받은 초대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고, 받은 초대장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임이 가입되면 내 모임 목록에서 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기 버튼을 누르면 초대장이 삭제되고 가입은 거절이 됩니다. 만약 이미 가입된 모임이면은 제목을 클릭했을 때 가입된 모임이라는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마이 페이지 내의 핑미 요청 게시글에는 받은 초대장, 보낸 초대장, 핑미 게시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당 3개씩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핑미 게시글 영역에서는 제목을 클릭하면 자기가 작성한 게시글로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좌측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전체 선택 혹은 부분 선택하여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임 내 회비 및 정상 부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회비나 기타 비용에 대한 정상 관련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모임장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일반 회원은 글을 읽는 것만 가능합니다. 게시글은 10개씩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 상단의 셀렉트 박스로 게시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모임장은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 유형, 금액, 진행 상태를 작성한 후 멤버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멤버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전체를 적용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멤버 리스트에서 멤버를 제외하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시글이 등록이 완료됩니다. 글을 수정하고 싶을 경우 원하는 게시글에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멤버 리스트를 수정하다가 원래 저장됐던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멤버 복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멤버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됐던 모든 것들이 다 삭제됩니다.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일정 관리는 풀캘린더라는 API를 사용하여 CRU들을 구현하였습니다. 헤비 정상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 또한 모임장만 일정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일반 회원은 일정을 열람만 가능합니다. 캘린더 우측의 좌우 버튼을 클릭하여 월별 이동이 가능하고 투데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월로 이동합니다. 중앙 일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목, 내용, 날짜를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일정이 추가됩니다. 해당 일정을 확인한 후 수정과 삭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모임 장소 URL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모임에 가입된 회원들의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추후 중간 지점 찾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장이 아닌 일반 멤버로 로그인하여 확인하면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구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마이크 부분을 같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카테고리에서 마이크 기기로 메인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기반 정보가 사이트바에서 개인정보 수정 탭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프로필 사진 수정입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고 동경한 사진을 선택하면 이미지 미리 보기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로필 사진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개인정보 수정을 넘어가서 기본 이미지 변경으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로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기본 이미지로 변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넘어가서 일단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끄는 거고요. 이 중에서 아이디와 이메일을 이메일과 이름은 수정이 되고요. 비밀번호는 여러고 확인 버튼을 통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증명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휴대전화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우편번호는 카카오 우편번호 API를 통해 있고요. 검색한 뒤 클릭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활동 지역은 셀렉트 박스에서 시나 도를 먼저 선택하시고 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추가되어 보여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나의 활동 지역이라는 탭에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활동 지역은 탭에 3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활동 지역 탭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로 누르게 되면 관심 분야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심 분야는 최대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수정을 하면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정보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연을 위해서 계정을 잠깐 교체합니다.
로그인을 다시 하면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배정을 하고 내가 쓴 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쓴 글이 전부 목록이 나오고요. 이제 제목 부분을 클릭해보면 게시판 상세 페이지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입 승인 대기랑 행위 요청 게시글은 앞에 먼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문의 내역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역 탭인데요. 이제 답변 대기 중인 거랑 완료된 글들로 넘어갔는데 답변 대기 중인 글을 먼저 클릭하게 되면 아직 답변이 없는 분이라면서 잘 띄우고 답변이 완료된 글을 클릭하면 문의 중에 답변을 제목, 문의한 내용, 답장 내용이 담겨서 흥미 부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BTS 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